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새 규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주택거래 방식에 적지 않은 지각 변동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어들과 향후 주택거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오전 시카고 다운타운 풀턴 마켓 인근에 위치한 소호하우스 시카고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에 해당 지역의 도로가 봉쇄되는 등 출근길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 위치한 에반스턴 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됩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일본 마츠다가 여전한 잠재적 폭발 위험이 제기된 다카타사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45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GCF 시카고 지부가 내달 11일 수요일 버팔로 그룹의 소재인 아보레텀 골프클럽에서 불우 아동 돕기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유아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3세에서 5세 때 태블릿 사용이 증가하면 분노 좌절 표현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성으로 리콜되었던 한 견과류 제품이 위험 등급이 격상되면서 당국이 리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기준을 완화하는 가운데 기독교인 투자자들 수백 명이 대형마트 업체들의 해당 약물 판매를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더욱 강력한 음성 인공지능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구글이 차세대 음성 AI 비서 제미나이 라이브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제나 이민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카멀라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새 규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주택거래 방식에 적지 않은 지각 변동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은 지난 3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소비자 단체의 소송에서 약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NAR은 이와 더불어 기존 수수료율 책정 방식을 조정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수수료 관련 소송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집을 구매하는 바이어는 물론 판매자인 셀러도 합의 결과가 향후 주택 매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죠. 새로 시행될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바이어와 셀러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수수료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늘 협상에 의해 정해졌죠.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한 뒤 바이어 측 에이전트와 나누는 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부동산 수수료율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의 5에서 6%로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와의 계약을 통해 이 수수료를 바이어 측 에이전트와 50%씩 나누고 있는데요. 리스팅 에이전트는 바이어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율을 매물 등록 서비스인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 공개했으나 지난 합의로 인해 앞으로 이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단체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높은 수수료가 제공되는 매물을 골라 고객에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셀러 측의 수수료 공개 행위로 인해 수수료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고 결국 높은 판매 비용 부담이 바이어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번 새 규정 시행에 따라 바이어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바이어는 앞으로 바이어 대리 계약서에 합의해야 합니다. 바이어 측 에이전트의 수수료 액수와 지불자를 규정하는 이 계약서는 이미 18개조와 여러 부동산 중개업체가 사용해왔죠. 앞으로는 이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가 더 늘고 수수료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협상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수수료 지불 방식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수수료 협상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아예 바이어 측 에이전트 수수료를 제시하지 않은 셀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셀러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을 거부할 경우 그 부담이 바이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방식의 수수료 협상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그럼 집을 살 때 에이전트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수수료는 셀러가 독박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수수료를 내는 당사자는 바이어입니다. 바이어가 내는 주택 판매 대금을 통해 수수료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이어가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 간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도 당시 소송의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새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바이어도 에이전트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아예 에이전트를 두지 않는 바이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NAR에 따르면 현재 90%가 넘는 바이어와 셀러가 에이전트를 통해 주택 매매를 하는데 이제 이 같은 관행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입니다. 바이어에게도 수수료 지불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에이전트의 서비스와 수수료를 비교하는 바이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향후 주택거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새 규정이 향후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현행 수수료 관행상 높은 수수료를 셀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담이 리스팅 가격에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이 수수료를 포함한 리스팅 가격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새 규정 시행 뒤 수수료가 낮아지면 리스팅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리스팅 가격은 수수료와의 상관관계가 적고 전적으로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가 리스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부동산 수수료는 25에서 5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레디와 같은 정액 수수료 및 할인 중개와 같은 대체의 사업 모델을 가진 부동산 회사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시카고 다운타운 풀턴 마켓 인근에 위치한 소호 하우스 시카고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에 해당 지역의 도로가 봉쇄되는 등 출근길 정체가 심각한데요. 이 화재는 노스그린 스트리트 113번지에 위치한 호텔 앞 거리에 전기 볼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레벨 2에 해당하는 위험물질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커메드와 관련 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사고를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 위치한 에반스타운 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됩니다.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교사들의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폰을 캐디에 보관해야 하며 수업 중간 5분 휴식 시간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는 몇 안 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된 셈입니다. 화학교사 티나 룰라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 산만해져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이를 이유로 에반스턴 고등학교는 이번 여름에 수업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학교 정책 도입에 이른 겁니다. 전자기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책의 저자 주디 조 박사는 그 영향은 특히 청소년과 사춘기 전 아동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완전한 금지 등 일정 기간 동안이든 시도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조언인데요. 시카고 지역의 많은 학군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에 씨름하고 있죠. 많은 학군이 이 같은 방침의 뜻을 함께하는 새로운 규칙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214학군은 2023년에 휴대전화 금지령을 내렸고 효과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휴대전화 없이도 학생들은 잘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일본 마츠다가 여전한 잠재적 폭발 위험이 제기된 다카타사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45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MBC에 따르면 교통안전국은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리콜 대상이 된 20년 이상 노후된 차량들은 충돌 시에 에어백이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파열될 위험이 높다며 운전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다며 해당 차량을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포드 링컨, 머큐리 차량 2004년에서 2014년식 37만 4천 대 이상과 2003년부터 2015년 모델까지의 마츠다 차량 8만 3천 대에 적용됐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결함이 있는 다카타 인플레이터 파열로 총 27명이 사망하고 또 4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량에 수리되지 않은 다카타 인플레이터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운전을 중단하고 반드시 딜러에 전화해 수리할 것이 권고됩니다.
안전국에 따르면 포드와 마츠다는 무료 견인 또는 이동식 수리이 필요할 경우 대여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GCF 시카고 지부가 내달 11일 수요일 버팔로 그루브에 소재한 아보레텀 골프클럽에서 불우 아동 돕기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세계 결식 아동 및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취지로 열립니다. 참가비는 $120, 대회는 오후 12시 30분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회 후에는 날새 소재한 BBQ 가든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시상식이 열립니다. GCF 시카고 지부 류기정 회장입니다. 항상 연중 행사로 하는 골프대회가 또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9월 11일 날 알보레른 골프장에서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더 오시면 더 좋고요. 거기에 또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또 아주 푸짐한 상품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참석을 하셔서 정말 의미 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골프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하면 너무 좋겠고요. 당일 날도 솔직히 오셔도 되지만 미리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예약을 받겠습니다. GCF는 1998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미국을 비롯한 한국, 캐나다, 일본, 홍콩 등 지역에 24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데요. 8천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 26년간 $600만 이상을 모금해 한국을 비롯해 60여 개국에 있는 결식 아동들을 위해 한결같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배고픔에 굶주린 아이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삶에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 교육 및 복지를 제공하는 사역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원받은 아동 수만 60만여 명에 달합니다. 성수경 전 이사장입니다. 그 영아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장애인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빈민국, 또 전쟁으로 인한 또 그 피해, 그 어린이들, 또 자연 재난 등으로 아이들이 정말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즘은 또 그 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아이들한테 음식 제공을 이제 하고 또 그 외에 그 아이들한테 교육 또 자립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복지까지, 그래서 영역을 넓혀서 정말 미래도 없고 그런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에게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성 전 이사장은 무엇보다도 단체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2번씩 우리가 보고를 받아요. 무엇을 어떻게 액티비티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이사들이 매년 6월마다 모여서 결정하고 의논하고 결정들 합니다. 류기정 회장에 따르면 시카고 지부에는 그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어머니들이 십시일반 도네이션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 일반 및 평생 회원 수가 800여 명에 달합니다. 실제 집행위로 구성된 임원단 20명 정도가 실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임에 4년째 활동 중인 류 회장은 올 12월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바자회와 골프대회를 통해 모아지는 기금 6만여 달러는 한 푼 한 푼 허투루 쓰여지는 것 없이 100%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기금 마련 행사 기획을 통해 도움의 영역과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모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페니 하나까지 아껴서 들의 어떤 익스펜스 전혀 저희들이 그 모금으로 들어오는 걸 쓰지 않고요. 다 모은 100%의 기금이 본부로 가서 거기서 정해진 저희들이 누구를 도와줄지 미리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골프대회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류기정 회장 630-697-5296 또는 김희영 부회장 224-800-44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GCF가 뭐지라고 처음으로 GCF를 들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무슨 단체인지 아시니까 저희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번 골프 있을 골프대회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 많은 기부금을 레이즈해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3세에서 5세 때 태블릿 사용이 증가하면 분노, 좌절 표현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연구진은 태블릿 사용과 분노, 좌절 표현 증가가 악순환을 일으켜 감정 조절 장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캐나다 퀘벡주 서브룩대학 연구팀은 14일 의학저널 자마 소아과학에서 미취학 어린이의 태블릿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또 모바일 기기 사용은 어린이 정서 조절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태블릿 사용과 자기 조절 능력 발달 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블릿 사용 시간과 분노, 좌절, 표현 간의 관계 분석에서는 3.5세 때 태블릿 사용 시간이 하루 1.5시간 많은 어린이는 4.5세 때 분노, 좌절 표현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분노 좌절 표현과 태블릿 사용 시간의 관계에서 4세 때 분노 좌절 표현이 많은 어린이는 5세 때 태블릿 사용 시간이 하루 0.28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어린이의 태블릿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 좌절 표현이 증가하고 분노 좌절 표현이 증가하면 태블릿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분노와 좌절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학교 교육과 미래 건강에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유아기 태블릿 사용이 자녀의 분노 좌절감 관리 능력을 방해하고 분노 폭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스테리아 감염 위험성으로 리콜됐던 한 견과류 제품이 위험 등급이 격상되면서 당국이 리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스타즈패킹 호두 제품에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식품의약국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최고 위험 등급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고 등급인 클래스 1 수준은 리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품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리콜된 제품은 무게 1파운드의 투명 비닐에 포장돼 있으며 두 개의 루트 코드인 241711 또는 241721이 적혀 있습니다. 스타즈패킹 컴퍼니는 리콜 제품이 텍사스나 애리조나에 있는 물류 창고로 배송됐으며 인근 지역의 소매점에서 판매됐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당국은 제품이 리콜된 이후 2,500개가 넘는 제품이 반품됐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면 섭취하지 말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기독교인 투자자들 수백 명이 대형마트 업체들의 해당 약물 판매를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400명 이상의 기독교인 투자자들은 커스코와 월마트, 크로거, 맥케슨 등 대형마트 대표들에게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지 않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합성 스테로이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주로 화학적 낙태의 첫 번째 단계로 사용되고 있죠. 식품의약국은 2023년 1월 자격을 갖춘 의사들만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왔던 규제를 수정해 약국에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에 올해 초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은 일부 주에서 이 약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한은 최근 뉴욕시 감사원은 여러 업체들이 미페프리스톤의 판매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평판 리스크 관리, 판매 극대화 및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대한 헌신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투자자 우려가 제기된다고 경고했으나 이러한 분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낙태약 판매로 업체가 성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상당한 평판 문제를 초래하고 또 고객 기반을 축소시킨다며 기존 고객들을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제와 대체로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으며 밤 시간대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계속 내릴 가능성이 예보됩니다. 내일 저녁 시간대에도 약간의 폭풍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6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66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취진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